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 방송 벌써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금요일 방송 12시부터 50분 생방송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윤이고요. 오늘도 50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양 지수는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방향성이 뚜렷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 속에 0.3% 상승, 코스닥 지수는 0.1%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소량이나마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를 함으로써 연금리가 3.25%포인트로 낮아지게 됐습니다. 9월 미국의 금리 인하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금리 정책을 발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기다리셨을 모멘텀 중에 하나인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가 오늘 오전 우리 시간으로 11시부터 트위터, 옛 트위터죠. X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모습은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로보택시 공개를 통해서 테슬라 어떻게 향후 주가가 움직이게 될 것인지 일단 지금 시간 내로는 소폭으로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0.4%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는 팍스 통신망을 통해서도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주들 최근에 좀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변동성을 좀 보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으로는 한 2거래일 정도는 조정을 받은 뒤에 공개 당일인 오늘 정도에 라이콤 같은 대장주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장주 라이콤 지금 현재 6% 정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지난 2거래일 동안은 약간의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오늘 지금 상승하고 있고 X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는 시간인 11시에 4,375원에서 지금 4,620원으로 그동안 한 1시간 사이에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면 라이콤이라든지 라닉스라든지 오늘 장중에 좀 상승 보여주고 있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종목들 향후 변동성이 어떻게 될지 더 저희가 면밀하게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 저희 방송 계속 시청해 주시면 이 테슬라에 대한 정보도 더 많이 구체적으로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 내일이죠. 중국 재무부의 기자회견에서 추가적으로 경기부양책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한 2주 전부터 경기부양책을 내고 있는데 세 번째 경기부양책이 내일쯤 발표가 될 수 있는데 오늘은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네요. 약 380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그동안 좀 시세를 분출했었던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카지노 관련주라든지 중국 경기부양책 관련주들도 앞으로 좀 꾸준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께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너무나도 기분 좋은 소식은 어젯밤이었죠. 채식주의자 그리고 바람이 분다 가라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의 저자인 소설가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국내 최초로 수상을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에 두 번째 노벨상으로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두 번째로 이렇게 노벨상을 수상을 하게 되었고 이런 기분 좋은 소식 속에 오늘 예스24 상한가로 직행한 모습 그리고 일부 출판 관련주라든지 웹툰 관련주들도 좀 시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단기성으로만 보면 좋을지 앞으로 향후 주가 전략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전문가님 옆에서 기침을 하고 계시는데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감기가 언제 떨어지나요? 괜히 그 말이에요. 네. 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네. 이제 환기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요. 우리 아나운서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자, 여러분들 오늘 한 주 진짜 이번 주에도 휴장이 한 번 있어가지고요. 시간이 진짜 금방 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 주에 우리한테 기분 좋은 일들이 되게 많았었죠. 하지만 이 기분 좋은 일들이 앞으로 연장이 되느냐 아니면 중간에 횡보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횡보가 아닌 상승장이 더 추가적으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님, 네. 제가 이제까지 방송하면서 틀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다고 해야겠죠? 아이고,
없었어요. 없었어요. 저번에 블랙 먼데이 예상하지는 못했지만은요. 그렇죠. 하지만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주들, 이제까지 2차 전지주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좀 반도체를 한번 건드려 볼까 생각 중입니다. 반도체요. 네, 반도체도 한번 건드볼까 생각 중이고요. 네. 너무 건들 게 되게 많아요, 지금.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여기가 맛집입니다. 하긴 뭐 맨날 맛집이긴 했죠, 여러분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모든 자료들은 제가 통신만 통해서도 알려드릴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밑에요. 입장하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고요. 안선생님, 네네. 그 요즘 통신만 자료도 다 봅니까? 당연하죠. 아, 다 보십니까? 저 그거 근데 다 읽기도 힘들더라고요.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쵸. 하루에 한 200문장에서 300문장은 쓰니까요. 더 되는 것 같은데요? 엄청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눈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요? 모니터 때문에.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 안경 하나 맞춰줘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앞으로 어떤 종목이 올라갈 것인지 그걸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장의 대내외적 악재 요소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고 그리고 어떤 종목이 기술적 반등으로 상승하는지 계속 체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테슬라 일정에 맞춰가지고 로보테시가 이제 한 20분 전부터 시작했어요. 원래는 11시부터거든요. 근데 일단은 테슬라가 지금 현재 자율주행 로보테시 일정을 맞춰서 움직이는 만큼 어떤 종목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고 추후 2차 전지가 또 어떤 방식으로 될 것인지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전문가님이 향후 증시의 강세는 쭉 이어질 것이다라는 부분을 먼저 진단을 해주셨고, 자, 지금 보시면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에 CPI 지수를 통해서 물가 지표를 확인을 했더니 전년 동월 대비 2.4% 정도 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데 예상보다 소비자 물가가 좀 높게 나옴으로써 11월에는 FOMC에서 비컷을 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전망 속에 이렇게 증시는 3대 지수가 조정을 좀 받은 모습이라는 게 언론들의 분석인데 증권가의 분석인데 아마 전문가님께 여쭤보면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부분 때문에 쉬었다 가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사실은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이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3년 반 만에 최대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 4월에만 해도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 2조 원 넘게 순매수를 했었는데 지난 9월 달 7조 원이 넘게 순매도를 했고 특히나 삼성전자 지금 17거래일 연속으로 매도세를 보이고 있죠. 반도체주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4년 반 만에 최고인 지금 전문가님은 반도체주를 지금은 좀 봐도 좋다라고 오히려 말씀을 해주셨어요. 역시나 전문가님은 약간 상승세인 종목보다는 이렇게 조정을 좀 크게 받고 있는 종목들에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주가가 부진했던 삼성전자 그리고 그나마 SK하이닉스는 좀 선방을 해주고 있는데 반도체주들에 대한 이야기 한번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전문가님? 얼마든지 물어보십시오. 전문가님 이제 반도체를 다시 공략을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공략해도 됩니다. 어떤 종목을 하지만 반도체마다도 다 성격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제가 이걸 좀 쓰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신망 통해서 맛보기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한번 연습장을 통해 한번 프리뷰 좀 해드리면서 차트 현식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저는 2차 전지 특수 전문가도 아닙니다. 사실 반도체 2차 전지 수소 모든 걸 다 압니다. 그 정도 제 머리가 GPU가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섹터들을 다 알고 있으니 지금부터 왜 삼성전자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여러분들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 앞으로 주가 반영은 추가 상승 여력, 추가 하락 여력 일단 개인들한테는 바닥 정리하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이거는 솔직히 한 달 전부터 바닥이 하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에도 그 삼성전자 주가가 바닥이라고 생각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지금 벌써 주가가 5천 원 이상 하락됐어요. 5천 원 이상 하락되면서 에이씨 맨날 바닥이라고 하면서 그러다가 또 삼성전자 실적이 좋게 나오고 나서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나서 주가가 더 떨어졌다는 하에 네. 그 합리화에 지금 완전 찐 바닥 현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삼성전자 바닥이니까 이제 사십시오. 이건 솔직히 한 달 전부터 어디든 간에 다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네. 하지만 저는 그동안 바닥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바닥이라고 하더라도 사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어느 정도 주어 지켜보고 사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 동안 삼성전자 우선주하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의 주력 매수 기관은 외인들하고 기관들이죠. 외인들이 가격을 결정을 하고 외인들이 주가를 올리면은 기관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기관들이 들어오면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서 개인들이 그동안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다가 올라가네 생각하고 이제 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추가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가 왜 높아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개인들한테 받아오기 하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지만 문제는 일단 이슈가 없어요. 이슈가 있어요. 없다. 이슈가 없어요. 네. 뭐 이슈하고 해봤자 네. DM이든 파운드이든 이미 다 잡아먹혔어요. 제임스 MC한테. 근데 이거는 사실 이번에 실적이 나오고 나서 DM 가격이 하락되고 삼성전자에서도 사과문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저는 솔직히 이 삼성전자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삼성전자는 그동안 그래도 선방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이제까지 삼성전자의 주요 사업인 DM이든 파운드리든 HBM 메모리든 다 판매가 잘 안 될 거하고 미리 알고 있었잖아요. 네. 몇 달 전부터 계속 알고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중간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생긴 거죠. 중국의 경기 부양책. 즉 중국의 부양 경기책이 09월 30일부터 발생했습니다. 경기 부양책. 그러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을 사는 게 맞을까요? 중국 증시가 올라갔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에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하다 이런 거죠. 그렇죠. 굳이 지금 국내 증시에 들어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들어올 필요가 없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9월 30일 날 중국 경기 부양책이 열리고 삼성이 그 후에 6% 정도 빠졌어요. 네. 즉 외국인들의 이탈이 30일 동안 계속 이탈이 되니까 언론에서는 삼성전자 주가 큰일 났다. 막 공포로 막 계속 분위기를 조성을 하잖아요. 네. 사실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니까 어느 개인 투자자들이 사겠습니까? 하지만 지금부터 바닥이하고 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 샀다가 계속 통수만 맞았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삼성전자 주가가 바닥일 때 사신 분들도 9월 30일 이후에 사신 분들도 문제가 없어요. 그분들의 예측이 틀린 건 아닙니다. 왜? 그분들이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중간에 발생이 됐지 어떻게 합니까? 네네. 중국이 갑자기 단독으로 발생을 시킨 건데. 그렇기 때문에 9월 30일 이후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산 분들은 지금 주가는 하락이겠지만 그분들의 예측은 틀리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차트를 한번 볼 건데 네네. 여러분들은 누가 봐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싼 가격을 좋아합니다. 가격을 싼 걸 좋아해요. 그럼요. 여러분들 시장을 가더라도 도깨비 시장 가더라도 재래시장 가더라도 콩나물 2,000원치를 사겠습니까? 콩나물 1,900원치를 사겠습니까? 1,900원이 좋죠. 그렇죠. 1,900원치 사는 건 원래 싸게 사는 거 좋아하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도 중요하게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로 보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삼성전자 지금 현재 그동안 큰 스키장을 달리고 오다가 59,800원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58,000원대였죠. 네네. 즉 삼성전자 주가가 또 올라가니까 언론에서 또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이제 찐바닥이다. 그놈의 찐바닥은 맨날 있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하지만 찐바닥이었지만은 그동안 시장의 대내 악재 요소, 이스라엘 리스크로 환율이 올라가가지고 외국인들이 빼고 있지. 그리고 중간에 경기 부양책으로 외국인들이 중국으로 자금을 잠시 이탈을 했지. 그래서 저희가 화요일 날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죠?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상하이 종합지수가 그동안 많이 상승한 만큼 차익이 되면은 외국인들은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마침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가가 상승이 되면서 네. 삼성전자 주가에 영향을 준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건 중국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상하이 종합지수가 차익이 나오면은 그 외국인들 이탈은 또 삼성전자 쪽으로 주가가 반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니케이 지수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지금 한국도 약간 약상승하고 있고 대만의 가건 증시도 상승하고 있고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게 중요한 거예요.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가 떨어지면은
상해 지수가 올라갈 때 삼성전자가 떨어졌을 때 네.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네. 상해 종합지수가 떨어지면은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리스크가 어느 정도 둔화가 되었기 때문에 유가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외국인들의 수급들은 계속 들어올 겁니다. 즉 삼성전자 주가는 찐 바닥이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중요한 거 또 하나의 종목이 있죠. 네네. 삼성전자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 예전님 우선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우선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삼성전자 우선주가 삼성전자 주가보다 더 쌉니다. 오. 48,000원입니다. 그렇죠? 네. 48,000원입니다. 48,000원이고 삼성전자 주가가 7만 원, 8만 원 되면 삼성전자 우선주도 6만 원에서 7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어떨 때는 엔비디아 이슈로 인해서 삼성전자 주가보다도 더 많이 올라가는 게 삼성 우선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많이들 기다리셨을 거예요. 아, 삼성 우선주도 보고 계셨을 거예요.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 속마음 다 알고 있어요. 삼성전자 주가를 보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보고 있다. 아, 앞으로 삼성전자가 DM도 많이 판매가 될 거고 앞으로 파운드도 괜찮게 될 거고 많이 판매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는 삼성전자가 향후 어떤 사업을 하느냐, 그건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외국인들의 수급력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 국내 증시가 정말 잘못된 게 뭔지 아십니까? 외국인들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코스피를 견인하는 삼성전자들. 그렇다고 하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 삼성전자 주가에 유입이 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상승하는 거는 삼성전자도 상승하겠지만 삼성전자 우선주가 상승한다는 거죠. 네. 첫 번째는 삼성 우선주 체크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두 가지를 지속적으로 체크하셔야 한다는 점, 그 점을 유의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 금리 인하가 시작됐어요. 오. 금리 인하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금리 인하인데 안 그래도 은행에서 정기예금이 8% 이자가 비싸다고 하더라도 8% 이자 다 안 나오는 거 아시죠? 금리 인하는 시작됐으면은 한국은행에서는 여러분들 정기예금을 2년짜리 3년짜리 해가지고 이자를 받는 금리 현실화 하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1년 동안 올라갈 국내 증시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일 지금 바닥이 어디죠? 종목이. 삼성전자요? 그렇죠. 전 국민들이 사용하는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장점은 삼성전자가 바닥이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년 전에 떠났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먼저 돌아와서 해야 할 거는 삼성전자 공략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은 통신만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전문가님 말씀을 한번 좀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삼성전자 주가가 바닥이라는 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모두가 인정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반도체주 특히나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이 아주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의 선두를 내준 삼성전자가 HBM 분야에서 좀 힘을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발표된 실적을 통해서도 3분기 영업이익이 어닝 쇼크를 기록하기도 했었죠. 지금 투자자들은 엔비디아양 퀄테스트 통과 소식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지금 당장은 아무리 삼성전자 주가가 진짜 바닥이라고 한들 중동 전쟁 우려라든지 또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외국인들의 중국 증시로의 이탈 같은 요인들이 삼성전자 주가의 상승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번 주 초반에 비해서 지금 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조금은 완화되고 내일 중국의 경기 부양책 3차 경기 부양책을 앞두고 오늘은 항생 지수가 1%가량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한편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은 반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 이슈로는 오늘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드디어 시작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분들로서도 국내 증시 특히나 삼성전자의 매수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그리고 더 중요한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이 본격화될 때 우리가 삼성전자의 상승, 본격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언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매도에서 매수로 돌아서는지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런 이슈들을 다 짚어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님이 대신해서 다 모든 요인들을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결론까지 딱 알기 쉽게
팍스 통신망을 통해서 공유해 드릴 거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좋습니다. 지금 반도체주들 다시 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반도체 중소형주들까지 한번 저희와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 구체적인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매수 매도 전략까지 받아보실 분들은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방송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시간이 앞으로 30분 남았는데 그 전에만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팍스 통신망 입장 방법 한번 설명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켜시고요. 우측 하단에 네모나게 띄워드리는 QR코드를 카메라로 가깝게 비추시면 바로 저희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 생방송 마치기 전 30분 안으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입장하시면 더 많은 정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도 역시 이 통신망을 통해서 전문가님의 교육을 계속해서 받아보고 있는데 방송에서도 전문가님이 굉장히 말이 빠르고 굉장히 많습니다만 얼마나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이런 정보들 팍스 통신망을 통해서 더 많이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꼭 들어오셔서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가 생방송 X 생중계를 통해서 오늘 로보택시 공개 행사를 펼치고 있는데 일단은 저가 모델 2를 공개를 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6분 전쯤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일론 머스크가 2026년부터 로보택시를 생산하겠다. 그리고 이 로보택시가 4천만 원이 안 되는 가격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PD님이 현장의 모습을 띄워주고 계시는데 우리 PD님 저기 가 있으신가요? 굉장히 생생한 우리 PD님 저기 특파원으로 가셨답니다. 바로 옆방에 계시는데 네. 생생하게 현장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전문가님 지금 테슬라 관련해서 전문가님이 사실은 자율주행 관련주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전문가님이 어제 팍스 통신망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게 로봇 관련주도 한번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습니다. 이 인간과 굉장히 비슷한 형상을 한 로봇. 여러분 트랜스포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요.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줄 얘기하는 거예요. 테슬라가 만든 인간같이 생긴 로봇을 바로 이 옵티머스라고 하는데 이 옵티머스 관련 로봇주들도 봐야 된다고 하셨고요. 네. 무엇보다도 2차 전지주들도 꼭 봐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테슬라 관련해서 전문가님 의견 좀 더 듣고 싶거든요. 네. 자, 오늘 행사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단 사이버 지금 현재 트럭이네요. 테슬라의 지금 로보택시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제가 아까 전에 방송하기 전에 본 게 뭐냐면은 네. 일론 머스크가 운전석이 없는데 옆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차가 그대로 움직였어요. 와 진짜 이거는 혁신적인 거죠. 그래요. 페달이 없어요. 오, 페달이 없고 그냥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요. 차가. 페달이 없다고요? 네, 그러면서 일단은 11시부터 시작한다고 한 걸 11시 45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11시 50분부터 시작을 하면서 그 전에는 먼저 2차 전지주도하고 야이콘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차익이 됐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운행을 시작하는 동시에 야이콤이 지금 몇 % 상승하고 지금 있습니까? 14% 정도. 14% 정도 네.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통신망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오전에 차익이 됐을 때 일단은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성공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주가는 그 기대감의 야이콤이 관련주로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미리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틀 동안은 무조건 제가 화요일날 여러분들한테 뭐 하고 있습니까? 야이콤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야이콤은 상황을 보고 어느 정도 테슬라가 열리기 전에 하락이 나올 수가 있고 그 상황 속에서 테슬라의 로보택시 일정이 시작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상승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와. 야이콤이 자율주행주로 올라가고 있고요. 네. 야이콤은 오늘까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2차 전지주입니다. 오늘 오전에 TCC 스틸, 그다음에 에코프로, NNF, 세안 메카니스 이 종목들이 장 초반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에서 로보택시 일정이 다가오기 전에 갑자기 차익이 됐어요. 테슬라 우리 우리 TCC 스틸이요. 네. 우리 TCC 스틸이 지금 그래도 1.6% 정도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TCC 스틸이 장 초반 고가에 3.98 정도 상승됐었어요. 네. 근데도 차익이 됐다가 로보택시 일정이 나오고 나서 막 올렸습니다. 와. 에코프로도 막 올리고 있고요. 네. 삼성 SDI도 막 올리고 있고요. 저는 근데 보니까요, 전문가님 이 TCC 스틸 차트를 보니까 네. 이게 월요일에 네. 24.5% 급등을 했는데 네. 월요일 급등 이후에도 주가가 더 오르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듯이 월요일에 급등할 당시에도 이게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뭐 지금도 진입 가능한가요?
지금도 저는 진입이 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네. 여러분들 05 이후에 우리가 이제 3% 정도만 올라가면 90% 이상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2차 전지 중에서도 여러분들 아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기술적 반등으로 제일 먼저 많이 상승하는 게 TCC 스틸입니다. 어. 그리고 중간에 TCC 기술적 반등으로 50% 정도 상승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30%는 원통형 4680 배터리로 수혜주로 인해서 상승이 된 겁니다. 지금 2달 동안 90% 상승. 네, 2달 동안 90% 네. 상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걸로 솔직히 말하면은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예드님, 이거 우리가 TCST 바닥까지 같이 보고 이제는 90%까지 이제 같이 봤는데 예드님은 어느 순간에서 정리할 생각이십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편하자고 하면은 59,000원에 정리하면 되는 거고. 59,000원이요? 네, 제가 편하고자 하면은. 네. 근데 추가적으로 제가 더 끌고 간다고 하면은 저는 못해도 65,000원에서 7만 원까지도 보고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네. 시장의 반영성이 중요하겠죠. 네, 네. 언제 또 다시 이스라엘 리스크가 또 터질지도 모르는 거고요. 힘들게 90%까지 올렸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리스크가 터진다고 하면은 다시 종목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트럼프가 대통령 되더라도 2차 전지는 문제는 없겠지만 네. 트럼프가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잠시 또 토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상승분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파스통신만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이 원통형 배터리는 여러분들 제가 지금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저는 일단 6만 원까지는 끌고 갈 생각입니다. 네. 6만 원까지는 끌고 갈 생각이고요. 내가 뭐 28,000원부터 시작했는데 3만 원 돌파하고 4만 원 돌파하고 5만 원도 돌파했는데 제가 6만 원 돌파 못 하겠습니까? 제가 7만 원도 솔직히 돌파 못 하겠습니까? 저 마음만 먹으면 5만 원에서 6만 원까지도 저는 돌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증권 방송에서 TCST 갑자기 올라가니까 5만 3천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5만 2천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본인들이 뭔데 주가에 대해서 판단합니까? 주가는 함부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 판단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 28,000원까지 여기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방송을 통해 가지고 알려드렸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말만 한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TCT 제가 방송을 끝나고 가더라도 5% 정도 상승할 수도 있는 거고 10% 정도 상승할 수도 있는 겁니다. 화요일날 제가 방송 끝나고 우리 윤지호 아나운서하고 지하철 타고 내가 가고 우리 지하철역에 도착했는데 TCT 갑자기 5% 6% 상승하고요. 네. 10% 정도 상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TCT 왜 상승할 수 있냐? 단순히 원통형 배터리로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확실히 아셔야 할 게 뭐냐면은 이 원통형 LG 엔솔이 벤츠하고 테슬라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판이 니켈도 금간판입니다. 그러면 수요는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죠. 2차 전지 중에서 전기차 판매가 둔화가 되어도 전기차 왕성차가 둔화가 되더라도 전기차 배터리 소재는 둔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둔화가 안 되는 것 중에서 캐파가 점점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는 게임 체인저인 4680 원통형 배터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CST 여러분들한테 6만 원 이상 돌파하는 모습을 자신 있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TCC 스틸이 1.5% 정도 상승 중인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포착이 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왜 TCC 스틸을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 행사, 그 수혜주가 무엇인지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테슬라가 지난 주말 사이에 LG에너지솔루션의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주문을 시작했다라는 부분 뉴스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 비롯해서 이번 주 초반에 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했다라는 부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대장주가 바로 이 TCC 스틸이라는 종목이고 이 TCC 스틸이라는 기업이 LG에너지솔루션 향으로 니켈 도금 강판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LG에너지솔루션이 최근에 벤츠에도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공급한다라는 소식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LG엔솔과 스텔란티스의 합작사가 있습니다. 이 합작사에서 46파이 원통형 배터리까지 라인업을 확대하기로 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기 때문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 46mm를 반지름으로 하는 이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여러분들이 꼭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월요일에 25% 가까이 급등했던 TCC 스틸 주가가 지금 월요일 종가 대비해서도 주가가 지금
거의 뭐 한 7%, 6, 7% 정도 더 많이 올랐거든요.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저희와 함께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을 해주셔야지만 저희가 구체적인 가격 전략을 제시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방송 시간이 20분 남았고요. 여러분들이 우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팍스 통신망 입장하시고 이 TCC 스틸에 대한 공략법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화면을 가깝게 비추시면 바로 팍스 통신망 입장 가능하시고 QR코드는 사라지지 않고 방송 끝날 때까지 이 자리에 계속 띄워드릴 테니까 꼭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테슬라 행사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X를 통해서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버트럭과 뭐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만 이번에 발표할 이 로보택시의 이름이 사이버캡이라고 합니다. 사이버캡이라는 이 완전 자율주행 차량은 뒷유리가 없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대도 없고 그리고 페달도 없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뭐 운전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싹 없애버린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라고 하고 이번에 뭐 영화 세트장까지 빌려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행사 마칠 때쯤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 저희가 정말 이렇게 생중계까지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발언을 하고 있는데 네. 어차피 들어도 저희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기사가 들어오는 대로 나는 해석돼요. 그래요? 네, 해석됩니다. 해석되는데 시간상 해석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번에 한번 이 영어 실력을 지금 뽐내고.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기 안에 로봇가 지금 춤추고 있어요. 옵티머스가 춤추고 있습니다, 저게 여러분들. 옵티머스네요. 네, 옵티머스가 오늘 지금 테슬라 로보택시 입장에 온 손님들한테 술을 따라주고 있답니다. 정말 저춤 저기 거의 사람보다 더 잘 추네요. 네, 사람보다 더 잘 추고 있어요. 정말 더 잘 추실 자신 있나요? 아이, 저는 춤 잘 못 춥니다. 아이, 저는 갑자기 개다리밖에 왜, 춤 못 춰요. 왜 빼시나요? 아, 저는 잘 춤 못 춰요. 그래요. 저 옵티머스가요. 네네. 옵티머스가 이제 그 이번 로보택시에 네. 탑재가 돼요. 오. 탑재가 되기 때문에 이제 탑재가 되면서 이제 옵티머스 관련주들이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 옵티머스 관련주는 감속기예요. 어. 즉, 이 옵티머스 휴머노이드는 저 로봇 이렇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감속기예요. 팔, 다리에 다 감속기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유연하네요. 네, 굉장히 유용하잖아요. 저게 감속기 관련주, SPG, 뭐 에브리버, 네네네. 뭐 유진로버, 로봇주들이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로봇주들도 지금 어느 정도 약상승하다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봇주가 더 탐나는데요, 저거 보니까? 그렇긴 한데 이 로봇주는 금리 인하에는 좀 약합니다. 이왕이면 금리 인하에 좀 복합 테마인 종목들이 들어가는 게 좋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파스 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이 로봇주들을 좀 잠시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주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시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현재 모델 Y가 공개가 됐습니다. 모델 Y가 공개가 됐고 이 Y는 제가 어제 통신망 통해서도 모델 Y가 공개가 될 시에는 모델 2 같아요, 정말. 네, 모델 2. 네. 모델 2가 공개 시에는 네. 이 2에 들어가는 양극재 관련주들을 또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보십시오. 옵티머스가 지금 수를 따라주고 있어요. 저 그러네요. 저희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 네. 아니에요. 다 수를 따라주고 있어요. 오. 아, 나도 저기 가서 먹고 싶다. 에? 저기 가서 먹고 싶어요, 술. 정말.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네. 옵티머스가 수를 따라준다는 건 그만큼 네. 감속기 위주로 어느 정도 발전이 많이 됐다는 겁니다. 와우.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감속기 관련주를 보는 것보다 저 옵티머스의 모멘텀을 이제 모델 Y하고 그다음에 테슬라의 로보택시에 주입을 시킨다는 거예요. 따봉까지 할 줄 아네요. 네, 따봉까지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종목을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죠? LNF. LNF요? LNF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자, LNF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여러분들 이 LNF 같은 경우는요, 네. 양극재 하이니켈 관련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로 새롭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10%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 햄버 형식으로 하다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즉, LG 엔소에서 이 원통형 배터리 소재를 사이버트럭인 양극재에 주입을 시켜주는 하이니케하고 같이 혼합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NNF하고 TCCT는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NNF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죠? 에코프로보다도 추후 더 많이 상승할 거고 앞으로도 많이 상승할 거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코프로가 한 달 동안 20 몇 프로 상승할 때 NNF는 40 몇 프로 상승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 전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와. 내 말 들으시지? 두 달 동안 45% 상승했어요. 두 달 동안 45% 상승할 때. 네네. 여러분들 하이니스 사고, 삼성전자 사고, 딥페이크 같은 거 사고, 막 그런 거 샀을 때 난 NNF하고 TCCT만 얘기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또 지금 이런 얘기했고, 야 네. 그만 뭐해?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 1%가 떨어지는 거예요? 40몇 프로 올라가가지고 1%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와. 떨어지는 거예요? 네. 저한테 그런 얘기 할 때 여러분들 계좌 하나 터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되게 얄밉죠,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이 얄밉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빠른 정보, 빠른 서비스를 받으려면 이 통신망 통해서 입장을 하셔서 미리 보셔야겠죠. 이 부분 다 미리 체크할 테니까 남들 다 빨리빨리 움직일 때 본인만 느릿느릿하다가 다른 증권방송 여기 두들겨봐고 저리 두들겨봤자 소용없습니다. NNF는 추가적으로 앞으로 더 많이 상승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NNF는 못해도 15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15만 원까지 보고 있고요. 원래는 블랙 먼데이 전에 13만 원대에도 그때도 주가가 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11만 5천 원까지 회복이 되고 있고 오는 장준에 로보테시가 공개가 되면서 장 초반에 하락이 되다가 말아 올리면서 11만 9천 원까지 상승이 됐죠. 즉 이건 뭐냐? 작용이 됐다는 거예요. 즉 테슬라 로보테시 일정에 맞춰가지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NNF는 추가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 행사를 생중계를 뭐 띄워드렸는데 여러분들도 굉장히 시선을 빼앗기셨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또 새로운 뉴스에 의하면 이 테슬라에서 이번 행사에서 20명이 한 번에 탈 수 있는 로보 밴까지도 공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율주행 밴인데 와 20인승이라고 해요. 여기서 사람들이 실제로 타고 내리는 모습까지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자율주행 관련주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지만 자율주행 관련주는 사실 약간은 단기성이다. 오늘 약간 재료의 소멸로 인해서 오늘 이후에는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겠고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지금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이는 이 로봇 관련주를 봐야 되느냐라고 할 것 같으면 사실은 로봇 관련주도 금리 인하 시기에는 그다지 수혜를 좀 제대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결국에 이 테슬라 수혜주는 2차 전지주를 봐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꾸준히 테슬라 주가가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2차 전지주 저희가 누차 강조를 드렸던 종목들이 바로 LNF도 있고 TCC 스틸도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아시듯이 LNF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관련주로 가장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두 달 동안 LNF도 45% 주가가 급등이 나왔고요. 오늘은 이 행사 이 기대감 때문에 역시나 LNF라든지 2차 전지주들이 테슬라 주가 따라서 올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약간 단기성 혹은 단타성으로 그동안 이 로보택시 자율주행 관련주를 많이 보셨겠지만 저희는 자율주행은 이제 소멸이 될 수가 있고 앞으로도 2차 전지주는 좋을 것이기 때문에 2차 전지주를 지금이라도 공략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2차 전지주 구체적인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여러분들께 독점적으로 공개를 해드릴 텐데 팍스 통신망에 입장해 주시는 분들께만 저희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QR코드 통해서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시면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가 공유해드리는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받아보실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방송 시간 1시간이지만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도 전문가님이 정말 계속해서 잠도 안 자고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드리기 위해서 많은 교육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직접 들어오셔서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저희 통신망이 다른 곳과는 다르다는 것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벌써 방송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네. 전문가님이 이제 주말 동안 방송에 못 나오기 때문에 네. 하고 싶은 말 빨리 10분 동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 지금 현재 자연스럽게 네. 이 로보택시가 움직이면서 야이콤도 움직이지만은 와우. 이 로보택시가 중요한 거는 이 자율주행을 시행하려면은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카메라가 네. 카메라가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 쪽에 납품을 하는 데가 삼성전기입니다. 네. 삼성전기하고 LG 이노텍 쪽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갭상승이 나오는 종목은 뭐냐? 제가 통신망에서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 뭐죠? 옵트로텍입니다. 옵트론텍이요. 옵트론텍. 이 옵트론텍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이 옵트론텍이 카메라 모듈로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삼성전기가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에 납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옵트론텍도 오늘 장 초반 좀 갭상승이 나오다가 약간 좀 이탈이 되고 있죠. 라이콤도 지금 20% 이상 상승했다가 이탈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옵트론텍으로 인해서 삼성전기의 카메라 전장 사업이 더 수요가 확대가 될 수가 있다. 이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트론텍도 지속적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2차 전지주 종목들이 빠르게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일정에 맞춰가지고 그 전에 미리 차익이 됐다가 로보택시 일정이 공개되고 나서 2차 전지가 다 말아 올렸다가 다시 테슬라의 로보택시 일정이 조금 끝나갈수록 중간에 또 차익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요 종목인 TCST 이 종목을 지금 보시면은 49,700원에서 계속 지금 5만 원대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는 5만 원 이상이 또 올라갈 겁니다. 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삼성 SDI가 최근에 왕따 됐었어요. LG 엔솔이 그동안 많이 올라갔거든요. 즉 벤츠하고 테슬라하고 계약했는데 삼성 SDI 뭐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아, 이 특급 정보를 알려줘야 돼 말아야 돼. 알려주셔야죠. 알려줘야 하니까. 그러려고 나오셨는데. 삼성 SDI 어디하고 주요 파트너 사죠? 여러분들? 어디죠? BMW. BMW예요. BMW. 네네. 이 예드 전문가가 40년 동안 타지도 못했던 BMW. 네. 아, 40년 아직 안 됐잖아요. 39년 동안 못한 BMW입니다. 이 BMW가 네. 여러분들 이 스탠티스하고 미국의 주요 전기차 업체하고 배터리 계약을 협력을 했고요. 오. 그리고 이 BMW가 삼성 SDI하고 전구체하고 전구체에 대해서 계속 협력 중입니다. 즉 그리고 LG 엔솔에서는 이미 벤츠하고 테슬라를 먹었어요. 오. 근데 삼성 SDI가 조만간 또 이 LG 다양한 거래처를 확보를 해야 하는데 BMW만 가지고는 확보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한테는 BMW하고 조만간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수주 계약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뭐냐? 이 TCCT는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니케도 금간판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TCCT 니케동 금간판은 TCCT 있고 동원산업도 있고 동원시스템즈도 있지만은 동원산업하고 동원시스템도 기술력은 좋지만은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그 맞춰주는 수량에 다 못 맞춰요. 즉 TCCT는 20톤에서 60톤까지 늘릴 수가 있고 그 수를 공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TCCT 이제까지 원통형 배터리로 계속 대장주로 상승됐던 겁니다. 여러분들 건전지가 왜 건전지겠습니까? 에너자이저 아니겠습니까? 수급이 호가창이 계속 지속적으로 쌓인다는 거는 그만큼 에너자이저로 향후 어느 정도 더 상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 SDI TCCT 관련주를 지속적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삼성 SDI가 뭐 LG에너지 솔루션이나 다른 주가 반응이 좋았던 2차 전지주들에 비해서 약간은 소외된 감이 있었지만 이 삼성 SDI의 주 고객이 바로 미국의 BMW고 그리고 스텔란티스 등과도 꾸준히 협력 소식을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저희 공략 주인 TCCT는 지금 49,000원대인데 다음 주면 5만 원 돌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2차적인 목표가 63,000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방송에서 이렇게 목표가를 여러분들께 한 번에 띡 드릴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1차적으로는 시장 상황이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목표가를 단순하게 잡아보시기보다는 저희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하시면 전문가님이 시장 상황에 맞춰서 목표가를 수정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와 함께 실시간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마지막 남은 방송 시간 6분 정도 안에 팍스 통신망 입장해 주셔야지 정보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테슬라 행사 보여드렸고 테슬라의 수혜주 일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의 수혜주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앞으로 2차 전지주들이 꾸준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야기 LG엔솔의 원통형 배터리 관련 모멘텀까지도 말씀을 드리면서 2차 전지주 저희와 함께 공략하실 분들 도와드리려고 팍스 통신망 입장 계속해서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정보들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님이 다급하게 할 말이 있으시다고 해서
도대체 HLB 회사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HLB가 또 이제 FDA 승인이 또 좀 미뤄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도대체 뭐 하는 회사예요, 그 회사? 아유, 좀 아쉽습니다. 아쉬운 게 아니고 매번 언론 통해 아주 주가만 올리고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다 상승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수가 상승하면은 다른 종목들도 개별적으로 호재가 상승해가 상승하는데 HLB 그룹이 종목이 산정되어 있는 게 7개입니다. 7개. 네, 그 7개고 시가총액 또 엄청 높아요. 네. 하필이면은 또 에코프로 BM 상승하고 있는 코스닥에서 그 모양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겠습니까? 상승이 좀 제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 HLB 보십시오. 바이오주 다 떠들고 있어요. 네. HLB가. 도대체 HLB 회사는 뭐 하는 회사인지 난 이해 못하겠어요. 물론 HLB 가지고 있는 분들, 야 HLB 너무 욕하지 마. 우리는 뭐 저렇게 될 줄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안 그래도 지금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마음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바이오는 임상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리 기대감이 주가가 상승해도 그 회사가 미국에서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내 투자, 내 리스크, 내 금액을 왜 미국이 결정합니까? 그것만 보고 이제 제약바이오 임상 나올 겁니다. 그것만 보고 계속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 보면은 네. 아우 답답합니다. 진짜 답답해. 그리고 HLB 자체가 시가총액이 크면은 지금 오늘 2차 전지한테 약간 좀 묻혀서 그렇지 만약에 2차 전지가 떨어졌으면 오늘 시장 HLB 욕 엄청 많이 먹었을 겁니다. 아마. 네. HLB 쪽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엄청 높은데 비중이 삼성이 이 시장의 지수 비중은 17% 차지합니다. 네네. 근데 HLB는 바이오주 쪽이어가지고 코스닥 쪽에 있기 때문에 이 코스닥 전체가 에코프로비엠 상승하고 에코프로가 그렇게 상승하는데 지수가 상승을 하는데 이 바이오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네네.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거를 지금 HLB가 전체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그냥 얘기해 봅시다. 좀 화나네. 지금 6개월 정도 연장을 더 본다고 했잖아요. 네. 미국에서. 그럼 이거는 솔직히 임상 실패 아닙니까? 뭐 아직 실패는 아닙니다만. 아직 실패는 아니지만은 네네. 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좀 달래주려고 6개월 연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6개월 동안 또 HLB는 또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다시 한번 내 계획입니다. 지금 주가 올리는 거 그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회사에 투자하는 거 투자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투자의 가치를 보고 이슈를 보고 투자하는 건데 이거는 인천 그 4호선 경마공원 있잖아요. 1번 마이 먼저 통과되느냐 아니면 2번 마이 먼저 통과되느냐 거기에 여러분들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HLB를. 그래요. 여러분들.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것 봐요. 내가 HLB를 한 2달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면서 상승해도 안 쳐다보는 종목이라고 했는데 저는 2달 동안 TCST를 9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네. 우리 계속 방송할 때 TCST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이겼어요. 뭐 억지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HLB보다 이게 더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시겠지만 네.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인생이든 간에 실속 있는 거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속 있는 거 챙겨야지. 맨날 똑같은 재탕. 무슨 여러분들이 안성탄명입니까? 그것도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탕하는 종목보다 앞으로 상승한 종목, 그다음 시장의 이슈에 따라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해야죠. 매번 급등급등 매번 이것저것 두들겨보고 증권방송 매번 저거 이 종목 사시면은 몇십 프로 올라갈 겁니다. 맨날 이런 방송 보면은 여러분들 시간 낭비만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 낭비하면 안 되겠죠. 어제 우리 한강 작가님이 노벨상 수상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스24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 그분은 그랬습니다. 한강에서 날 살려줬다고. 그만큼 한강 작가로 인해 가지고 수혜주도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어느 정도 여러분들 그동안 물렸었던 분들도 어느 정도 탈출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다 통신만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하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시간이 이제 2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요. 방송 시간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참 시간 빠른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방송은. 마지막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한번 좀 달래주세요. 잔소리만 하지 마시고요. 뭐 그동안 얼마나 달래줬는데 또 달래줍니까? 여러분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 그리고 TCCST 다음 주에는 55,000원으로 한번 가봅시다. 좋습니다. 가자.
좋습니다. 저희가 공략해드릴 TCC 스틸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도 한번 제시를 해주셨어요. 지금 아직 5만 원이 코앞인데 5만 5천 원까지 다음 주 중에는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드디어 이제 테슬라의 로보 택시인 사이버 캡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사이버 캡은 페달도 없고 또 운전대도 없다고 해요. 한 대당 4천만 원 정도면 구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우리가 그 택시 호출 서비스 하듯이 이 사이버 캡이라는 로봇 택시도 사이버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 좀 호출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디자인도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이 로보택시 관련 수혜주도 역시나 저희는 2차 전지주로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2차 전지주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